속보. 인니 결국 KF-21 국기 빠진다. 한국 KF-21 대신 중국산 전투기 구매. 인니 중 전투기 구매에 오히려 좋아.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공동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 1조 원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해 11월 말 확정했고, 당시 한국 정부도 비공식 루트로 즉각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리 정부는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1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부족하게 됐는데도 약 6개월 가까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결국 내년 KF-21 사업에 편성될 예산 약 1조 원을 미리 당겨서 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예산이 개발 외에도 양산에도 쓰일 예산인 터라 관련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일부 국가들이 KF-21 사업에 보이던 관심도 예전 같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인니 국방부는 2026년까지 3천억 원 이상을 납부한 뒤 분담금 납부를 종료하기로 지난해 연말 방침을 정했고, 비공식 루트로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이 전달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도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말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분담금 완납 포기 의사를 확인한 후 정부 내부에서 수차례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며, 예산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쉽지 않아 후속 대응 수위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지부진하던 분담금 논란이 결국 1조 원 미납으로 종결되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인니 측으로 이전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UAE를 비롯해 폴란드의 해당 사업 참여 가능성도 낮아져 인니가 미납하는 분담금 예산은 우리 정부에서 메워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KF-21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약 1조 원 수준이지만, 해당 예산은 개발과 양산에 나눠 써야 하는 현실이라 예산 부족은 불보듯 뻔하다. 인니 측이 납부한 누적 분담금은 현재 2,780억 원으로, 인니 당국은 2026년까지 추가 납부로 6천억 원 정도만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당초 인니 측이 부담하려던 1조 6천억 원의 공동개발비 중 1조 원을 한국 정부 스스로 부담하게 됐다. 당초 인니 측은 2천억 원씩 2028년까지 5년간 총 1조 원 납부를 추진했으나, 인니 재무부에서 매년 1천억 원씩 2033년까지 10년 납부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시해 프라보오 수비안토 인니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후 인니 측은 이 같은 방침도 바꿔 1조 원이 아닌 2026년까지 3천억 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기술 이전 범위다. 인니 측은 6천억 원 공동분담금에 준하는 기술 이전을 원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놓고 이견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인니 측이 KF-21 시제기 1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시제기 1대 가치는 약 3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6대의 시제기가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현지 생산 관련 기술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니 측의 분담금 완납 중단 결정과 관련 양국의 방산 분야를 넘어선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교관계란 것도 있고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방사청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부처의 의견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신속하게 최종적인 협의를 완료하려고 한다며, 우리 정부는 KF-21의 개발 성공을 위해 인니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란. 러의 탄도미사일 수백 개 지원. 꼬이는 우크라 전쟁 중동 정세. 이란이 서방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러시아에 수백 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스와 AP통신, CNN 등 복수의 미국 언론은 미국과 유럽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러시아군 관계자 수십 명이 이란에서 위성 유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파타-360의 사용법을 훈련받고 있으며 곧 미사일 수백 기가 러시아로 선적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선적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수천 대의 샤헤드 자폭 무인기, 드론을 제공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다. 다만 이제껏 이란제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적은 없었다. 앞서 러시아는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인도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검찰에 따르면 이 중 절반가량이 고장을 일으켜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주요엔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서방 언론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북한에 이어 이란 역시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가뜩이나 방공망과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파타-360과 아바빌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각각 120km, 86km여서 러시아 국경과 불과 30km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를 타격할 수 있다. 양측의 소모전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심각한 포탄 부족을 겪어왔고 지난달 러시아 본토를 기습 공격한 이후에는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에 시달리며 방공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한다면 양국 관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주요 7개국, G7,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도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추가 제재를 부여하겠다고 일찌감치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방이 제재 경고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란이 또 다른 전쟁에도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중동 지역 확전의 키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7월 31일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가 자국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되자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해왔다. 그러나 가자지구 휴전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현재까지 보복 공격을 단행하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가자지구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고자 휴전 협상을 압박해온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그간 확전을 막기 위해 이란을 자제시키고자 전방위적 외교전을 펼쳐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이 추가적으로 이란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단행한다면 이란이 미뤄왔던 대이스라엘 보복을 실행할 수 있으며 미국이 공을 들여온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특파원 시선.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한미 관계에 필요한 건 자신감. 11월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양당 인사들을 만난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지난달 28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어느 측이 듣더라도
기분 상하지 않을 정무적인 소견이다. 동맹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어떻게든 한미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그런데 조 대사의 발언이 외교적 수사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에 비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더욱 중요해진 것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 두 개의 전쟁 때문에 힘에 부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는 상황에서 동맹으로서 한국의 가치는 요새 상한가를 찍는 분위기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완성에 필요한 국가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방의 무기와 탄약을 대량으로 신속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첨단 기술 분야 공급망과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경쟁력이 우수한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는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 G7에 한국을 추가로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는 전혀 새롭지 않을 정도로 자주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온 대로 한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트럼프 진영과 가까운 보수 성향의 인사들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들의 논리는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 뒤를 계속 봐줄 여유가 없으니 이제 어느 정도는 스스로 챙겨라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힘만으로는 과거처럼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니 동맹이 더 힘을 보태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미국이 처한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든 한미 관계가 소원해지면 미국도 우리 못지않게 아쉬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대로 방위비와 무역 수지 등을 두고 양국 간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지만 우리만 손해보는 것처럼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외교력을 동원해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과 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외교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다만 이제는 한미 관계를 미국 대선 결과에 좌우되는 종속 변수로만 여길 게 아니라 한국의 달라진 위상과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력도 필요하다.